여보, 저 먼저 자요. 그날 밤도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죠. 새벽 3시 47분, 한적한 저수지 근처 편의점 CCTV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검은 모자, 장갑, 물티슈를 구매하는 수상한 뒷모습. 그리고 4시간 뒤. 여보, 일어나 봐요. 남편의 다급한 외침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에 잠긴 남자. 하지만 이웃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남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의 입가에는 수상한 미소가 어렸으니까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누군가에게 보낸 그의 문자 메시지. 완벽한 남편에 가면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15년간 이어진 그의 살인 게임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김민석 가명, 48세 씨 부부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0년 전 이사 온 그날부터 이웃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내 이영주 가명, 45세 씨는 전업주부로 완벽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기 봐요. 또 아내 회사까지 데려다 주네. 자기 차 있는데도 매일 아침 데려다 주고 저녁엔 데리러 가고. 이웃들은 늘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민석 씨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내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요리하는 아내 곁에서 재료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내 자랑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 영주가 어제는 또 이런 요리를 했다. 영주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며 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8월의 그날, 이영주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민석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석 씨는 오열했습니다. 3일 내내 자리를 지키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일일이 맞이했죠.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길 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하늘을 보고 중얼거리는 민석 씨. 그 모습이 애틋해 보이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고 당시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는 회상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달라진 것은 또 있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젊은 여성들이 민석 씨의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늦은 밤 담배를 피우며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의 이미지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면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직후부터 민석 씨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치고는 너무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였죠. 출근 시간도 제각각이었고 퇴근 시간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유증인가? 처음엔 그저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작은 마트 주인 박 씨의 증언이 이상함을 더했습니다. 전에는 늘 아내 취향대로 장을 보셨는데 요즘은 와인이랑 고급 안주거리만 사가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 일주일에 와인을 서너 병씩. 더 이상한 건 웃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때도 늘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해방된 듯한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단지 아픔을 숨기려는 듯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기쁜 듯한 웃음. 아파트 경비원 김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실 때면 혼자서 흥얼거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아, 이제 정말 자유롭네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동네 조기축구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생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죠. 게다가 운동 후 회식 자리에서는 늘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영주가 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도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49제를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새 옷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죠. 마누라 곁에 있을 때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셔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요. 그의 말에 미용실 여사장은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의 해방감 넘치는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극적으로 변해갔죠. 휴대폰으로 데이팅 앱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빨리 변하다니. 뭔가 이상해. 완벽한 남편이었다더니.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의심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의 목소리를 낸 것은 옆집 김순자 가명 75세 할머니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사이에 두고 민석 씨 부부와 마주보고 살았던 분이죠. 그날 새벽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와 있었는데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할머니는 민석 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그냥 일찍 출근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영주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아침의 기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구급차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옮겼다더군요. 이상하게 경찰도 안 왔고 김할머니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영주 씨가 더는 못 참겠다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다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또 다른 수상한 점도 목격했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민석 씨가 자주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늘 밤 시간대였고 항상 무언가를 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흡연하러 가나 했어요. 근데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는 영주 씨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마주쳤어요. 영주 씨가 울면서 엄마한테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해 보여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다음 날 영주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남편 말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영주 씨는 건강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자전거 타러 간다고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김할머니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죠. 김할머니의 증언은 영주 씨의 마지막 한 달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부부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영주 씨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한 달 전부터였을 거예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이 씨의 증언입니다. 전에는 늘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단정했는데 마지막 보름 동안은 낮에도 파자마 차림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눈가는 퀭했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약국 출입이었습니다. 단지 앞 약국 박 약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수면제를 자주 사러 오셨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으론 부족했는지 다른 약국도 많이 다니셨대요. 한 번은 제가 왜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라고. 또한 평소 아끼던 화분들도 모두 시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레 물을 주던 그녀였는데 마지막 보름은 베란다에 화분들이 방치된 상태였죠. 이사 가려고 하나? 이혼하려나? 주변의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건 발생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영주 씨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이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신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목덜미에 멍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감기면서 봤는데 손자국 같았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급히 수건으로 가리시더라고요. 민석 씨의 행동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는데 마지막 한 달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잘 안 됐대요. 회사 동료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영주 씨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사망 2달 전 갑자기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수익자는 모두 남편 민석 씨였습니다. 남편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했대요. 보험 설계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완벽해 보였던 남편의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사사건 전문 형사인 강형사 45세의 책상 위로 한 통의 투서가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3개월 후였습니다. 이영주 씨의 죽음을 조사해 주세요. 그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꼼꼼한 글씨체로 쓰여진 A 사용지 3장의 투서. 발신인은 양심적인 이웃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형사의 회상입니다. 하지만 투서의 내용은 묘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사망 당일 새벽에 수상한 움직임. 마이너스 보험 가입 정황. 마이너스 피해자의 마지막 한 달간의 행적. 마이너스 이전 부인의 실종 사건까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검 결과였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심장마비로 판정했지만 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검의사를 다시 만나보세요. 심장마비로 위장한 교묘한 약물 중독일 수 있습니다. 강형사는 즉시 부검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피해자의 혈액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면증 치료제로 간주되어 넘어갔던 부분. 수사가 시작되자 주변 증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형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가는 민석 씨의 차량. 그리고 3시간 후 돌아오는 모습. 민석 씨의 진술과는 달리 그날 새벽 그는 분명 외출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조사할 때는 아내와 함께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행적 조사,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 기록 조회.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민석 씨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10시경 잠들었고 아침 7시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한 번도 깨지 않았나요? 네,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수면 기록이었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수면 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형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수면 중에도 미세한 움직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마치 기계처럼 너무 완벽했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석 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와인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영주 씨의 체내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알리바이는 하나둘 무너져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건 당일 새벽의 행적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저수지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시간대에 말이죠. 인근 편의점 직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장갑이랑 물티슈를 샀어요. 뭔가 불안해 보여서 기억에 남았죠. 민석 씨는 이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들. 범죄 현장에서나 발견될 법한 증거들이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한 실수를 했을까? 강형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완벽주의자였던 민석 씨. 그의 알리바이가 이렇게 허술할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피해자 이영주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영주 씨는 꼼꼼하게 일기를 써왔다고 합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시던 분이에요. 도서관에서도 틈틈이 메모하시곤 했죠. 동료 사서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처음 수사할 때는 일기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아내가 일기 같은 건 쓰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죠. 그러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도서관 책장 뒤에서 검은색 노트 3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주 씨가 숨겨둔 일기장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일기. 처음에는 행복한 일상을 담담히 기록한 평범한 일기였습니다. 여보가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사왔다. 행복하다. 신혼 때처럼 데이트했다. 늘 이렇게만 살고 싶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일기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전 부인 얘기를 한다. 실종됐다던 전 부인. 불안하다. 약을 먹은 것 같다. 모르는 척했지만 커피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통장을 보니 거액이 빠져나가 있었다. 물어보면 화를 낸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한 달의 기록이었습니다. 목을 조르려 했다. 장난이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경찰서에 가려 했지만 못했다. 애들이 걱정돼서. 이제 나도 전 부인처럼 될까봐 무섭다. 마지막 기록은 사망 전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일 모든 걸 밝히고 신고하려고 한다. 이 일기장을 증거로. 여기서 일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영주 씨는 세상을 떠났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구겨진 흔적이 있었고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발견되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달라. 마지막 장에 적힌 이 문장이 수사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기장 발견 이후 이웃들은 자발적으로 민석 씨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밀조사단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영주 씨가 억울하게 될 것 같았어요. 아파트 주민 박 씨 54세의 증언입니다. 주민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303호 김 씨는 민석 씨의 출퇴근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고 507호 이 씨는 그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몰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입수한 영상에는 섬뜩한 장면이 담겨 있었죠. 사건 이틀 전이었어요. 민석 씨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옮기고 있었는데 마치 시신을 옮기는 것 같은 동작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 최 씨의 증언입니다. 주민들의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욕실 창문으로 표백제 냄새가 났어요. 집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음악 소리를 크게 틀더라고요. 영주 씨 사망 전날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걸 봤어요. 이웃들의 증언이 모이면서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이 씨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민석 씨가 지하 쓰레기장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쓰레기통을 발로 찼죠. 나중에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은 반쯤 탄 여성의 옷가지와 장신구였습니다. 영주 씨가 평소 즐겨 착용하던 것들이었죠. 이웃들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민석 씨의 과거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인의 실종. 그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던데. 주민들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15년 전 민석 씨의 전 부인 장미영가명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가출로 종결되었죠. 아내가 어느 날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이것이 민석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영 씨의 동생이 제보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절대 가출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병원도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더구나 실종 직전 장미영 씨는 동생에게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자꾸 묘한 약을 먹으라고 하고 보험금 얘기도 자주 해요. 통장을 보니 큰 돈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정황들이 현재 영주 씨의 사망 전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강형사팀은 15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죠. 실종 한 달 전 장미영 씨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신고 후 보험금은 모두 민석 씨가 수령했죠. 당시 장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경기도의 한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우연일까요? 그곳은 영주 씨의 사망 당일 새벽 민석 씨의 차량이 포착된 그 저수지였습니다. 다시 조사해보니 전 부인 실종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강형사의 설명입니다. 마이너스 실종 전 수면제 구매 기록, 마이너스 대출과 보험 가입, 마이너스 이상한 약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호소, 마이너스 그리고 완벽한 알리바이.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범인의 자만심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 부인 실종 사건의 재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수지 수색도 다시 시작되었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수사가 깊어질수록 민석 씨의 이중 생활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가장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였죠.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장 박수민의 분석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 또 다른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박민수라는 가명으로 살았죠.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소비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마이너스 고급 유흥업소에서의 거액 결제, 마이너스 명품 구매 내역, 마이너스 호텔 숙박비, 모두 아내 몰래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재산을 조사해보니 채무가 산더미였어요. 도박, 주식, 사치성 소비. 겉으로는 몰랐겠지만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죠. 금융수사관 김 씨의 설명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완벽한 살인 방법, 마이너스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극물, 마이너스 보험 사기 성공 사례. 이런 검색어들이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사망 한 달 전 한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일산 오피스텔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매번 다른 여자였죠.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이제 대박났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망보험금을 받은 직후의 행적이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새 스포츠카를 구입했죠.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라도 하듯이. 이웃의 증언입니다. 완벽한 남편의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 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분수령이 된 것은 한 편의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47분, 서울 외곽의 한 편의점.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필 그날 카메라 각도가 살짝 틀어져 있었거든요. CCTV 분석팀 최인수 팀장의 말입니다. 영상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장갑과 물티슈를 구매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순간 모자 아래로 그의 얼굴이 찍혔죠. 민석 씨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차장 CCTV에 찍힌 그의 차량 트렁크. 뭔가를 정리하는 듯한 수상한 동작.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 확대해보니 여성용 목걸이였어요. 영주 씨가 항상 하고 다니던 그것과 일치했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였지만 주차장 구석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이너스 피해자의 DNA가 묻은 장갑 조각, 마이너스 약물 성분이 검출된 물티슈, 마이너스 그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범인은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강형사의 분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방범용 CCTV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석 씨는 아파트 보안 시스템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특정 구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전직 보안업체 직원의 움직임 같았죠. 실제로 민석 씨의 과거를 파보니 보안 설비 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들이 모이면서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230- 아파트 주차장 출발, 347- 편의점 방문, 415- 저수지 부근 포착, 530- 아파트 귀가, 700- 응급실 이송. 이제 그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민석 씨를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그의 완벽주의적 태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차분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마자 달라졌죠. 담당 형사의 회상입니다. 신문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거라고요. 책상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동요를 보인 것은 전 부인 실종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졌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더니 물을 달라고 했죠. 조사실 CCTV에 기록된 순간입니다. 압수수색도 시작되었습니다. 일산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것들. 마이너스 여러 개의 선물 포장된 보석류. 마이너스 고액의 현금 다발. 마이너스 위조된 신분증들. 마이너스 여러 여성들의 사진.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완벽한 살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마치 업무 계획서처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1. 보험 가입 3개월 전. 2. 약물 투여 시작 2개월 전. 3. 알리바이 구축 1개월 전. 4. 처리 장소 선정 2주 전. 5. 증거 인멸 계획 당일. 살인을 마치 프로젝트처럼 관리했더군요. 디지털 포렌식 팀장의 말입니다. 민석 씨의 회사 동료들도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지각하고 업무 미팅에서 멍한 모습을 보였어요. 갑자기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더니 얼마 전부터는 출근도 제대로 안 했죠. 그의 완벽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냉혹한 계획범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살인의 전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된 살인. 그것도 수개월에 걸친 장기 계획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살인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의 최종 브리핑 내용입니다. 살인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준비 6개월 전. 마이너스 고액의 생명보험 가입. 마이너스 알리바이용 스마트워치 조작 프로그램 구매. 마이너스 저수지 주변 답사와 CCTV 사각지대 파악. 2단계 심리적 압박 3개월 전. 마이너스 수면제를 음료에 타서 불면증 유도. 마이너스 스트레스 상황 의도적 조성. 마이너스 우울증 진단 유도. 3단계 신체적 약화 1개월 전. 마이너스 점진적 약물 투여로 신체 기능 저하. 마이너스 의도적인 공황장애 유발. 마이너스 병원 기록 만들기. 마지막 단계 실행 당일. 그날 새벽 평소보다 강한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부검의의 소견입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들자 미리 준비한 질식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베개로 기도를 막아 자연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를 유발한 것이죠. 심장마비로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부검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죠. 법의학자의 설명입니다. 이후 증거인멸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시신 처리, 마이너스 현장 정리, 마이너스 알리바이 구축, 마이너스 CCTV 조작. 특히 충격적인 건 살인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신고 전 2시간 동안 차분히 아침 식사를 했더군요. 심지어 신문도 읽었답니다. 현장 감식반의 증언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살인. 하지만 그의 치밀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 했기에 더욱 부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 형사의 말처럼 그의 완벽한 계획은 결국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수사팀은 민석 씨의 체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체포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살인이 진행되려던 참이었습니다. 강 형사의 증언입니다. 일산의 한 원룸. 문을 열자 민석 씨가 한 여성에게 음료를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음료에는 이미 치명적인 양의 수면제가 섞여 있었죠. 다행히 5분만 늦었더라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길 뻔했습니다. 체포 당시 민석 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물품들. 마이너스 수면제 여러 종류. 마이너스 플라스틱 장갑. 마이너스 새로 발급받은 여권. 마이너스 거액의 현금. 마이너스 위조 신분증.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노트북에서 발견된 새로운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방금 전 만난 여성을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생명보험.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체포 순간 민석 씨는 의외로 차분했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 끝인가요?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는 비웃듯 말했답니다. 응급구조대가 구한 여성은 데이팅 앱을 통해 민석 씨를 만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녀의 눈물 섞인 증언입니다. 수사팀이 그의 차량을 조사하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렁크에는 이미 시신을 처리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대형 여행용 가방. 마이너스 시멘트 포대. 마이너스 각종 청소도구. 마이너스 땅을 파기 위한 도구들. 마치 살인을 위한 이동식 키트 같았습니다. 현장 감식 반장의 말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민석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흐른 미소. 그 섬뜩한 모습은 수사관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구속 후 일주일. 민석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취조실에서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이어진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주 씨와 전 부인만이 그의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총 5명입니다. 모두 완벽한 아내였죠. 그의 차가운 고백. 1999년 첫 번째 부인. 2008년 두 번째 부인. 2015년 세 번째 부인. 2023년 네 번째 부인 영주 씨. 그리고 방금 실패한 5번째 시도까지. 매번 더 완벽해졌습니다. 실수도 줄었고요. 마치 업무 성과를 이야기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살인의 동기를 묻자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그건 부수적인 것이었죠. 제가 원했던 건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살인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심리분석관의 소견.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입니다. 감정이 전혀 없고 살인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인식하고 있죠. 특히 섬뜩했던 건 피해자들을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아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죠. 완벽한 것을 파괴하는 즐거움이랄까. 각 살인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마이너스 첫 살인 단순 질식사. 마이너스 두 번째 약물 과다 투여. 마이너스 세 번째 실종 위장. 마이너스 네 번째 심장마비 위장. 매번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지만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마저 느껴졌죠.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 민석 씨의 검거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완벽한 남편이라는 그의 이미지는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다니. 매일 마주치던 얼굴이었는데. 이웃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패턴의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들이 재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20여 건의 유사 사건이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되었죠.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완벽한 남편의 두 얼굴.
연쇄살인범이 된 모범 시민. 누가 진짜 악마인가? 연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위장된 가정폭력의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과 학대.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완벽주의적 성향의 사이코패스, 살인을 통해 통제욕을 충족시키려 했다. 가정폭력 상담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학대가 가장 위험하다. 이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시. 법의학자, 너무 완벽한 범죄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치밀함이 역설적으로 범행을 드러냈다. 사건 이후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의심스러운 사망에 대한 부검 의무화 강화. 마이너스 가정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마이너스 데이팅 앱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마이너스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을 의심하라. 이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 가족들과 이웃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주 씨의 동생은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의 어머니는 15년 만에 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이 허망하게 가출한 게 아니란 걸 알았네요. 매주 저수지를 찾아가 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믿나요? 밤만 되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갔고 일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정폭력 예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죠. 이웃들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완벽해 보이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때론 필요하다는 걸.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강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민석 씨는 현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웃의 고통에 대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마지막 말입니다.